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상북도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포항 죽장면과 경주 산내면, 칠곡 기산면과 울진 기성면 이 네 곳에 수요 응답형 시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오지마을과 면 소재지를 연결해서 병원 진료와 장보기, 농자재 구매 등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운전원으로 채용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생필품 구매 대행과 배송까지 해준다는데요. 대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동구의 유라 의료 R&D 지구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돕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 수요 응답형 버스 장점을 잘 살려서 교통 취약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북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안동은 오늘 아침 19도, 봉화는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안동 25도, 봉화 22도에 머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더 커집니다. 당분간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하나 챙겨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월 7일과 8일 청송 한옥민 예촌 일대에서 청송 백자축제가 열립니다. 청송 백자는 일반 도자기와 달리 도석을 빻아 만드는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가볍고 얇은 기벽을 가지고 맑은 색을 띠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청송 백자를 사기굴에 구워내는 점날을 주제로 하고 각지에서 온 등짐 장수와 지역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그릇에 사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점날 난작이란 부제로 기획됐습니다. 청송 백자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황산 관광진의 청송 백자 도예촌과 청송 한옥민 예촌 공간을 활용해서 농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청송 장터가 열리고요. 청송 백자 마지막 사기 대장인 또 타계 오주기 전시와 청송 백자 보부상 마당극 오래된 단지, 청송 백자 소원 풍경 달기 체험, 그리고 애니메이션 소나기와 운수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청이송이 어린이 영화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송 백자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인 청송 백자를 널리 알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반짝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귀성길 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해병대 1사단 인근 포항 도구 해안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를 시운전하던 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갑차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됐다가 해경과 소방 등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장갑차는 개발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라 업체 직원 2명만 탑승하고 있었고 해병대 인원은 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했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피기로 했는데 군사장비 개발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하에 평가 시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래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을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동에서 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어제 울릉군청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의 관문인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관내 시가지와 해안변에 추석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대청소는 올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 사동항부터 도동항, 저동천 등 골목길 생활 쓰레기와 해안변의 어지러워진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울릉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청정섬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모든 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구석구석 정비해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날 국도 대청결 운동에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저동상가 골목의 불법 간판과 도로변 노상 적치물을 치우기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청정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고 앞으로 저동뿐 아니라 도동 시가지 그리고 점차 울릉군 관내로 청정 새마을 운동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재욱 경북 칠곡 군수를 만나봅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민선 8기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으로 두 번째 2년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군정 구호를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로 정하고 5개의 목표 73개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또 미래 칠곡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곡 1호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중앙부처와 또 경북도청을 수시로 방문하며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도비 확보를 실천해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천주교인들이 평화를 갈망하며 걸었던 한티 가는 길을 통해서 칠곡군을 호국의 도시 이미지에서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도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칠곡 할매 걸골 주인공 할머니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칠곡 할매 문화관 건립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축제공간을 처음으로 우리 외관의 원도심으로서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고, 네. 예,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방금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한 재정 지출 규모도 확대돼서 예. 각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무엇보다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부터 직접 발로 뛰고 칠곡을 전국적으로 세일즈하기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와 경북도청을 찾아서 우리 칠곡군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요. 또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칠곡군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경상북도 자치단체에는 최초로 부서 공모사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사업팀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공모사업
총괄 관리와 사업 발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대응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공모 사업 접수 문서도 네. 과장 이상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공모 사업을 발굴했고 이러한 노력이 바로 역대급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선정이 되어서 890억 원을 확보하는 진짜 큰 경사를 우리 칠곡군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얼마 전에는 칠곡군 외관읍에서 석저읍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자전거를 출퇴근으로 활용한 지 벌써 한 25년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군청이 소재한 외관읍에 자치단체장께서 생활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 이사를 통해서 또 자전거 출퇴근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좀 확대하자 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칠곡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외관읍에 거주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불편함들 이렇게 찾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석저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석저읍은 특징이 평균 연령이 약 36세에 불과할 만큼 젊은 가족들이 많이 그렇군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제가 직접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서 관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많이 만나시겠네요. 소통하시겠네요. 예. 몸에 가면서 늘 아침마다 출근길에 뵙는 분들과 큰 소리로 인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붙들어서 내리시면 한참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또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최근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람객이 크게 이제 증가했다고 하던데 동상이 불러온 나비 효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백선엽 장군 그리고 이승만 트루먼 한미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이 지난 7월 27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들어서면서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동상이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명이 다녀가셨으며 지난해 8월 대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관람객이 가장 많은 호국봉원의 달인 6월과 비교해도 약 한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구 경북에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 동상 건립 이후에는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제주 등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단체 위주로 관광버스를 타고 많이 오시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 비중이 증가해서 네. 아주 승용차가 가보면 많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설치 전에는 없었던 개인적으로 방문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부동 네. 전적기념관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경상북도와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안보 교육의 장이자 호국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국내 유일의 호국과 평화를 소재로 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다음 달 13일부터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열리는지요? 예. 저희 칠곡군은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 55일간 혈전이 벌어진 것으로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를 구해낸 아주 호국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이고 호국과 평화를 브랜드화시켜서 칠곡군을 알리고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10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칠곡 일상의 평화 그 소중한 발견이라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육군 제2작사의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행사 통합으로 개최됩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해서 그 강 양안에 대규모 전시 그리고 즐길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시면 이 낙동강을 430m 폭의
부교를 설치해서 강을 왔다 갔다 건너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저희들이 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주 즐기기에는 가을 하루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볼거리, 찾아와 즐길거리도 주시면 많겠네요. 예, 네. 당연합니다. 예. 예. 또 칠곡하면 요즘도 유명해진 게 칠곡 할매들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칠곡 할매 글꼴에 이어서 칠곡 할매 래퍼가 요즘 화제인데요. 예.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칠곡 할매 힙합 그룹 뭐 순이와 칠공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요. 지금 팬클럽까지 등장해서 클럽까지, 인기가 팬클럽까지요. 예,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인기가 많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할머니들은 가난과 전쟁으로 여든이 넘어서야 이제 한글을 겨우 배우시고 그 배우신 글로 시도 쓸고 또 글꼴까지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젊은 문화 랩에 도전하기로 하셨는데요. 그 지난해에는 칠곡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에 사용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순이와 칠공주 그룹 리더인 박점순 할머니의 이름 마지막 글자인 순을 변형한 그 순이와 7명의 멤버를 의미하는데요. 90이 넘은 할머니도 계시고요. 75세 최연소 할머니까지 8분으로 구성이 돼서 네. 우리가 평균 연령을 보니까 85세입니다. 85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인데 랩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시를 쓰시는 거는 뭐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랩까지 또 이렇게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네. 사실 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그 활동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생소한 젊은이들의 문화도 한번 접해 보시면서 아주 요즘 뭐 신이 났습니다. 네. 언제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의 공연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증명을 해 주시는 거네요, 이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이제 한글 문해 교육으로 시작된 칠곡 할머니들의 이 멋진 도전이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희는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하면서 할머니들의 멋진 삶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분들이 또 칠곡을 더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지역민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칠곡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전력은 황금색 물결로 넘실거리고 오곡백과는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넉넉함을 담아서 추석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풍성하게 차오른 보름달처럼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목표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전쟁의 잔혹함과 호국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이 우리 칠곡에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운 분들과 고향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욱 칠곡 군수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에 몸이 아프거나 또 귀성길에 차가 많이 막히면 참 힘들겠죠. 자, 서유리 리포터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추석 연휴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 모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대구시 약사회 조용일 회장에게 미리 구비해두면 좋은 약과 자정약국, 심야약국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추석이라면은 음식물을 먹고 체하거나 배탈 설사 환자, 명절 증후군으로 피로, 요통, 피부 알러지 이런 질환으로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됩니다. 구비해줄 수 있는 구급약으로는 소화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초기 몸살 감기로 해서 종합감기약이라든지 허리 아픈 약,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경미한 찰과상 같은 걸 대비해서 항생제 연고라든지 밴드류 요 정도는 구비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체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체하는 경우고, 그런데 그 체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게 장이탈 났는 경우죠.
그거는 위가 아니고 아랫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찮고 설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장제라든지 장에 대한 약을 이제 구비해서 먹어야 되고 체했을 때는 소화제 같은 종류로 먹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대구시 약사회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 시간대를 대비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는 자정약국이 있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어디서 약국을 하는지 찾으려 하면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 내에 밤 12시까지 하는 약국 이름이 다 나오고 황금동 약사회관 옆에 심야 약국이 아침 6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응급실로 가야 되겠죠? 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 2곳을 비롯해서 총 19곳의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 그리고 120 달구벌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달구벌 콜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니까요. 참고해 네. 주시고요. 이번에는 대구 서부소방서 예방홍보팀 김소희 소방사 만나서 화재 예방 관련 정보 들어봤습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사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 부서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 직원이 비상소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순찰을 2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추석 명절 기간 중에 화재 발생은 전국적으로 1,593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13분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과 같이 개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8.3%로 절반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누전과 같은 정기적 원인이 25.7% 발생했으니 이번 추석에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휴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대피 먼저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지역 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119를 누르시면 대구시 소방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구 소방에서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네, 이어서 대구 수성경찰서 김상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에게 범죄 예방에 대해 들어봅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다 보면 가정사로 인한 다툼이 심해지게 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수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건이 33.3%에서 22년도에 5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울리면서 음주로 인해서 주변인들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고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 방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액 현금 취급업소라든지 112 신고 다발 지역에 일일이 방범 진단을 다 또 실시를 했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출입문 잠금 장치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안방이라든지 거실에 조명 등 하나는 켜놓으면은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절도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좀 보존해 주시고 즉시 112 신고해 주시면은 조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와 같이 현장에서 범인과 만약에 대치 중인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이겠죠. 그 말을 좀 경청을 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면서 빨리 피해 현장을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에는 귀성행렬,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는 귀경으로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간 가급적 피해서 이동하시면 좋겠고요. 대구 교통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예,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이 약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로 197일이 남은 상태인데 안 남았네요. 예, 지역별 동향과 정치권 전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온 가족이 모이는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이 참 많은데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난 올해 4월에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는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 윤곽이 드러나고 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드러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좀 현역들은 텃밭을 다지기 위해서 원래 지역민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이제 이름이라도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예측이 좀 조금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의원 선거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좀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여야 할 주자들이 좀 용산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예요? 네, 조용한 분위기고 최근에 이제 용산 참모 차출설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연관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네. 그리고 TK 이제 전체 물갈이 기준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올해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면 두 달 정도 네. 남기 때문에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현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좀 차치하더라도 정치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신인들은 좀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에 많이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움직임이 미미해서 그동안 선거 분위기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조용하다 이 네. 뜻인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TK 지역에 25명이거든요. 예. 경북에 13명, 대구에 12명. 이런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좀 많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고 지난 20대, 21대 총선 당시에 67, 8% 정도 그러니까 60% 이상이 공천에서 이제 배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지역 정치권이 다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 달서구울 국회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체율 중심의 물갈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었고요. 그리고 TK 지역을 포함해서 영남권 의원 사이에서도 당내 중진 의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비율 중심의 물갈이에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이제 물밑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으로는 못 드러내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눈치를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동안 정치 시인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인물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지역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총선을 6개월 앞둔 현재 경쟁 구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지난 4월에 이어서 현재까지 나온 거를 이제 종합하면은 현역 의원 가운데 달서구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주호영 수성구 갑 의원 지역구에는 거론되는 경쟁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예. 그리고 달성구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달성군에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 이제 거기서 5일장이 5일마다 열리는데 네. 현풍장에서 장을 보는 일정을 20여 분간 소화를 했습니다. 장보기를 마친 후에 사저 입주 후에는 이제 주민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인사를 못했다라고 짧게 이제 방문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 내에 이제 여성 의원인 이인선 수성구 의원과 양금희 북구갑 의원은 중앙당과 지역을 오가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기반을 좀 탄탄하게 다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 이제 나왔던 공천 경쟁자들이 조금 다소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예. 양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는 지난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박준섭 변호사 등이 이제 출마 예정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승수 북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길 대구 엑스코 사장과 이다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이제 경쟁 구도가 그려지고 있고 네.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선 의원인데 이제 그 경쟁자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에서의 이제 전략 공천 위기를 좀 돌파해야 할 중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면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구도 있나요? 네, 앞서 설명드린 곳에는 전부 다 한두 명의 후보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예. 중랑구 이제 임병헌 중랑구 의원 같은 지역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쟁자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무소속으로 한 차례 경합을 벌였던 도태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은 최근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 도고노 태구 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변수는 고영진 전 대구시장의 이제 행보인데 권 전 시장이 지난 19일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안동 출마설이 계속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출마하지 않는다. 출마한다면 반드시 대구에서 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밝힌 거네요. 예,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권 전 시장이 중남구와 달서구 병 등을 염두에 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예상 출마지로 거론되는 달서구 병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노리는 김용판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예, 권 전 시장 외에도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3선을 다 이제 마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천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어딜까요? 최대 격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구가 좀 많은 후보가 많이 몰렸어요. 유성걸 의원 지역구인 동구 갑에는 유성걸 의원이 3선 도전과 함께 경쟁자로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백이철 전 동구청장 임주아 변호사가 지금 미리 활동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대식 의원 지역구인 동구을도 조명희 비례 국회의원이죠. 조명희 의원과 우성진 대구시당 부위원장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등 다수가 좀 경쟁에 나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가 이제 격전지가 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총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지난달 공석이었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 당협위원장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네. 일각에서는 좀 보수 주자를 상대할 좀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다. 그런 좀 비판, 좀 회의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으로는 중랑구의 허소, 동구갑의 신효철, 동구을의 유종국, 서구의 오세강, 북구갑 정종숙, 북구을 신동환, 수성구갑 강민구, 그다음에 수성구을 김용락, 달서구갑 권태흥, 달서구을 김성태, 달서구병 이준혁, 그다음에 달성군 전유진 등이 있는데 네. 가장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구는 아무래도 수성구갑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출마지가 그나마 조금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대구는 그렇고 경북 지역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북에서도 물갈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배적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워낙 많은 물갈이를 해서 그러니까요. 13명 국회의원 중에 3선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거와 같은 거창함보다는 이제 물밑 활동을 통한 이제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어서 네. 예년과 같은 이제 떠들썩함은 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 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경북권에서 거론되는 이슈 중에 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슈로 꼽히는데 예. 대구에서 유영하 변호사 출마가 거론되는 것처럼 경북에서도 이제 과거 친박 인사로 꼽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경상과 영주 영령 봉화 울진 지역구의 이제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이 같은 출마설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박계의 귀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동정론과 더불어서 보수층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그럼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대구 경북 정서를 고려하면 사실 추석 이후에 활동해도 좀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좀 정치인들에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용산 눈치를 보는 것도 이제 우선 공천 경쟁에만 이기면 당선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선 현역 의원 대상으로 하는 이제 3년 만에 시행되는 국민의 당무감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당무감사는 교체 기준과 명분이 세워지는 이제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정당 지지도를 넘어서 당협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영향에 대한 평가 고스란히 나오면 이제 사실상 1차 컷오프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네. 시선이 있습니다. 일정상 추석 연휴 이후에 이루어지는 당무감사 끝나고 나면 시기상으로 10월 말부터는 이제 후보가 점차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역별 동향과 정치권 전체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지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수익 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탁업 소상공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세탁소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세탁소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동네 세탁소는 주로 가정용 세탁물만 취급하다 보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은 이런 세탁업소들이 모여 사업을 규모화하고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동네 세탁소보다 전국 체인망을 가진 세탁소 그리고 무인 셀프 빨래방 같은 곳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일반 세탁업에도 이제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이 무인 세탁업은 최근 커피나 오락실 등 타업종과 결합된 무인 멀티 매장으로 변화하면서 다시 인기 창업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기존의 세탁업을 하고 있던 동네 세탁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약 2만 3천여 개의 세탁업소가 2022년에는 약 2만 1천여 개소로 줄었고 2023년에는 2만여 개 정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 세탁소나 이 셀프 빨래방과 같은 경쟁 업체의 증가도 있고요. 또 가정용 의류 관리기의 보급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의 성능 향상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영세 세탁업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이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의 이은희 이사장님은 1993년에 처음 창업해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이 세탁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누구보다 영세 세탁업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세 세탁업소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가정용 세탁물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 가정용 세탁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복합적인 이유로 수요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협업과 규모화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3년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였고요. 하이클리닝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세탁업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공동 작업장은 영세 세탁업소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첨단 대형 세탁 설비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대량 세탁물이나 고급 의류, 기능성 의류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작업장입니다. 네. 이런 공동 시설을 기반으로 세탁업을 프랜차이즈화 시켰는데요. 여기서 소셜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인 가맹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아니라 가맹사와 가맹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또 함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무인 세탁소 창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하이클린 협동조합은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의 대가로 가맹점의 매출액 일부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발생시키는데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하이클리닝은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조합원에 대한 출자 배당, 또 가맹점의 기여도 배당, 가맹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이익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가맹점과 공유하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다시 가맹점에 이제 돌려주면서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네요. 네. 자,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이클리닝 협동조합 현장 관리직을 맡고 있는 공장장 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고객이 이제 의류라든지 운동화, 이제 세탁할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접수처에서 옷에 하자가 있는 것부터 어떤 세탁을 해야 되면 얼룩에 대해서 1차 고지를 하고 배송으로 해서 공장에 들어오면은 또 일일이 또 2차 검수가 들어갑니다. 상처가 난 옷이나 세탁이 불가한 옷들은 다시 손님하고 응대하여 가능하면은 손상 없이 세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골목 상권 세탁소에서 한 10여 년을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제일 먼저 이래 보면은 문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 동조합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죠. 없었어도 안 될 한 부분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의 일부분을 제가 지킴으로써 그 나만의 자존감 그리고 손님과의 그 약속 그런 걸로 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이 모두 다 보면은 이민, 좀 차상위 계층,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따뜻하고 같이 동행이 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로서 제목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가맹점과 조합원에게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그런 회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꾸준하게 고용하고 있는데요. 네. 총 유급 근로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분들의 경우는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에서는 사내에 외국인 전용 냉장고를 구비해 두었고요. 또 하루에 10분 한국어 수업과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경제 수업과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채용뿐만 아니라 직원의 삶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삶을 지원하는 것은 조합원과 가맹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여도 배당 외에도 가맹점을 운영하는 조합원의 직계 취약 재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과 가맹점의 학예 휴양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에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세탁기능사와 피복관리학 석사 학위 보유자 등 세탁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합원들이 세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 조합원들에 대한 이런 지원에 또 첨단 설비가 더해짐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여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는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의 성장과 사업 범위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결과 현재는 린넨 사업부를 두고 각종 기관과 시설에 대량 세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은 건강한 세탁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이라는 일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하고자 함인데요. 세탁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결국엔 이런 소셜 미션을 달성하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세탁은 개인의 위생과도 직결되는 만큼 개인 위생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침구류 세탁, 그리고 쪽방 주민을 위한 의류 수거와 세탁 등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탁을 위해 친환경 세탁 세제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세탁이라는 일을 통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일들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은희입니다. 저희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은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골목 상권에 있는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업으로 설립한 저희들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클리닝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한 150여 평의 공동 작업장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업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라이클리닝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세탁 사업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도 많이 늘었고 지금 대구 경북에 그 19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 안정되고 행복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조합원들이나 모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거기에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헌옷을 수거해서 그분들한테 무료 세탁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복지 쪽에 있는 센터에 있는 노인들 이불을 정기적으로 세탁해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 노인들이나 쪽방민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세탁을 도와드리는 착한 프랜차이즈로 우리 고객들한테 저희 기업의 스토리로 알려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탁 전문인들하고 첨단 장비가 함께 준비되어 있는 곳임을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네, 건강한 세탁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이클리닝 협동조합.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사업적으로는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관리,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브랜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한 무료 세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건강한 세탁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할머니, 어머니는 이 바뀌는 계절을 맞아 옷과 침구류를 빨고 정리하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또 안녕을 바랐다고 하는데요. 세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클리닝 협동조합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으로 뻗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대구 팔거천 동천역 둔치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체험 프로그램인 시네마 팔거가 운영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과 영화 속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가면을 쓰고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복면다로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또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간식 부스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올 추석에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추석을 맞아 문화행사 달빛 아래 덩실덩실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세시풍속을 경험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동화 호랑이와 곶감을 모래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과 송편 모양 비누 만들기, 전통 문양 무드 등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또 한복을 입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포토존과 윷놀이, 투우놀이 등의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는데요. 행사는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추석 당일은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2023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봉자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개최돼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꽃으로 연출하는 지역 상생 축제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AR 보물찾기, 사연과 음악을 신청하는 꽃멍 DJ, 숙박 교육 프로그램, 가든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며 수목원의 무료 개방과 야간 개장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대자연에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말에 재개관한 대구 어린이 세상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추억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에 소풍 왔던 사진, 가족과 함께했던 사진 등 대구 어린이회관에서의 추억이 깃든 사진이라면 모두 응모가 가능한데요. 총 4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 위한 당선 사진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천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2023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추석 당일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레트로와 뉴트로라는 주제로 보부상 운동회, 전통의상 체험, 나룻배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등 전통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지는데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연휴 기간인 10월 2일과 3일에는 같은 장소인 삼강문화단지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삼강 낭만 나들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천만의 특별한 관광명소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시정혁신 3단계로 공공시설 200여 개소를 정비합니다. 공공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원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1차 정비 대상은 한방의료체험타운과 한의학 박물관, 출판산업지원센터, 그리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8.7%가 대구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는데요.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 민관 위탁 사무 정비에 이은 이번 공공시설 정비에 시민들은 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